설문조사 그 결과부터 불러줄게요. 결과부터 불러줄 테니 채점하시고 그리고 맨 앞에다가 맞은 개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무 개 쓰시면 맨 앞에다가 맞은 개수. 총 10문제니까. 자, 준비됐어요? 합니다.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3번, 6번에 4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그 다음에 9번에 4번, 10번에 1번. 자, 맞은 개수 다 쓰셔서 저한테 결과를 좀 보여주세요. 나쁘지는 않은데 난 나쁜데? 마다가가 기다려 보고 소나기 한번 내렸다. 근데 왜 단어 테스트 단어 테스트 결과를 어디다가 써주셨니? 실장님 해주고. 오늘 그 에이트 선생님이 좀 일이 있어갖고. 근데 이거 문제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오류가 있다고요? 네. 무슨 오류요? 여기에 4번에 10번에 네. 싱하고 빈싱이랑 써져 있어야 되는데 싱이랑 빈이랑 하고 가로쳐진다고 싱이 써져 있어요. 그러네. 빈 씬이라고 써있어야 되는데. 그쵸? 씬이 좀 써있잖아요. 그러네. 빈만 써있네. 싱이 웹툰이 됐어요. 아니 seen이랑 has been seen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네모 가로에 안 나와 있네요. 지금 been 네. seen이 안 나와 있네. 네. 뭐 보기에 나와 있었으니까. 네. 그쵸? 그래가지고 풀었어요. 네. 자, 일단 숙제랑 결과 같이 볼게요. 응? 근데 지수랑 저랑 완전 똑같은데요? 맞은 문제랑 틀린 문제가 똑같은데요. 같이 풀었냐? 이 정도면 생각하시다니까? 틀린 거에 답은 다 있지. 오늘은 좀 많이 시켰네. 아 이거 틀린 거에 답이 다르잖아. 이건 다르나? 이건 지난번이랑 조금 많이 다른데. 응? 누가 똑같고 싶었어. 뭐야? 자, 나 이번에 해적 찍시 해적 중요한 거 같기도 하고. 숙제를 편하게 자시다. 이걸 센스 생기는 거 없네. 괜찮아요. 나 비 오는데. 내 마음에도 비가 오고. 나는 뭐 너무 괜찮아. 아니 근데 지인이는 왜 듣기 숙제가 안 됐지? 아, 제가 오늘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진짜 알다시피 좀 늦잠을 자가지고요. 모자 쓰고 있을 때 뭐가 치명적인 줄 알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를 보면 겁나 아파. 여기요 여기. 다시가. 얘한테 12시 반에 전화하고 지금 일어났다 어떡하냐고. 아니 엄마랑 아빠는 눈이랑 학원이 부었는데. 눈이 알았다고. 눈이 나만큼 부었어. 오늘 맛있는 짜파게티 먹으면서 제 생각은 많이 났어요. 에휴 정말. 봐봐. 오늘 문제가 좀 어렵나 보네요. 앞에 시험을 뭐지? 이랬는데. 한쪽 안대를 끼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감고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지금 감겨요. 공공문제 빼고 답이 다 똑같아요. 말이 되나? 둘이 답을 공유했어요. 따라졌어요. 제임을 내줬어요. 텔레파시가 이제. 오늘은 아주 재밌고 어려운 거 할 거예요. 오늘 이거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거 끝난다는 거. 아, 네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방금 전에 이제 교재 말씀해 주셔서 교재를 먼저 얘기하자면 교재는 이제 추가 파트를 프린트로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그게 숙제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화요일날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일정표에 보면 11월 14일부터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께 다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11월 14일부터 내신 대비를 한다. 그러니까 아직 좀 기간이 남았죠.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래서 3주 뒤에 이제 내신대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파트를 한 2개 정도를 좀 준비를 했어요 추가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는요 고등부 독해와 가법법에서 거의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을 좀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은 딱 한 지문만 볼 겁니다. 한 지문만.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이랑은 좀 다르게 이제 제가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단순히 이제 문제 해설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한 지문. 어떤 걸 볼 거냐면 10번을 볼 거예요. 10번. 10번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요약형 문제입니다. 요약형 문제. 요것만 볼 건데 우선은 제가 PPT상에는 요약형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 유형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일단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요약형 객관식뿐만 아니라 요약형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다룰 거예요. 서술형 문제. 일단은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잠깐 보자면 일단 요약형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현재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어딜 가든 상관없이 요약형 문제는요 100% 나와요. 100% 99%도 아니고 100%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학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킬러 유형으로 출제하는 게 바로 요약형 문제인데요. 이 요약형 문제는 방금 말했다시피 당연히 객관식과 서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객관식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객관식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실제로 제가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이걸 보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거 하나를 보여줄게요. 주역국 걸로 한번 보여줄게요. 주역국 거. 보자. 일단 이번 가장 최근 시험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술형이 총 5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요. 윗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서 써라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요. 표 형식의 요약 정리 버전입니다. 표 형식으로 요약해서 빈칸에 쓰기. 요약형 문제.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이제 어법 문제니까 패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윗글을 읽고 아래에 주어진 The Printing Press에 관한 글에 빈칸 A, B를 조건에 맞게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위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있잖아요. 이거를 요약해서 영작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약형 문제 또 나왔죠. 2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요약형, 서술형 3번까지 갔고요. 서술형 4번 문제가 여기네요. 이거는 이제 그냥 빈칸 뚫어놓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자, 다음 글에 아래 요약문을 대놓고 나왔죠. 여기서는. 요약문을 조건에 맞게 완성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자, 서술형 5문제 중에 3개가 요약형 나왔어요. 뭐 이것보다 더 중요도를 제가 더 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 최근 시험에서만 이렇게 나왔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자, 지난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서술형인데 봅시다. 서술형 2번은 좀 해당 사항이었고 여기서는 서술형 5번 문제에 나와 있네요. 서술형 5번. 다음 거를 읽고 아래에 주어진 요약문 속 빈칸 A, B를 전부 다 완성해라. 조건에 맞게. 요약. 됐어요? 여기서도 나왔죠. 중간고사 것도 볼까요? 이렇게 중간고사. 중간고사도 보자면 쭉 내려서 자 여기 똑같죠? 서술형 5번 요약문 속 빈칸 A, B를 채워라. 여기 요약형 문제 보이시죠? 지금 여기도 보이죠? 서술형 4번 다음 글의 아래 요약문을 조건에 맞게 완성해라. 요약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다 이래요. 죄다 지금 여기에 그 서술형 2번도 똑같아요. 서술형 2번도 빈칸 채우는 건데 위에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도식화해서 요약 정리 해서 빈칸 채우기. 전부 다 요약이에요. 전부 다.
시험.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지금 제가 주역국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줬는데 주역국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그냥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아니 심지어 일산이 아닌 다른 학교를 가더라도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요약형 서술형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이 불과 2년만 지나면 2년도 아니죠. 한 1년 조금 반? 1년 반 정도만 지나면 불과 여러분이 접하게 될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요약형 문제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왜 어렵냐면요. 요약형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치들이 있어요. 그 능력치들이 먼저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어휘력. 단어 모르면 당연히 못 쓰니까요. 두 번째, 구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요약형 문제가 대부분 어떻게 출제되냐면 단순하게 출제하지 않고요. 글에 각종 어떤 구문을 활용해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던틸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런 게 요약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잠깐 쓱 보고 지나가서 잘 못 봤을 수 있는데 최근 주였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에서 아까 마지막 서술형 5번 문제에서 낫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주어진 문장. 이거 뭐냐? 도치구문 활용하는 거예요. 도치구문. 됐어? 그래서 어떤 구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 패러프레이징 능력인데 이건 잠깐 건너뛸게요.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입파악 능력. 우리가 지난번에 지지난 시간이었죠 아마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제가 할 때 대입파악에 관련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요약이라는 건 결국에는 글 전체를 압축해서 한 줄로 말 그대로 요약을 한 거죠. 따라서 글의 주제를 알아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주제, 즉 대입 파악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영작 능력이 있어야겠죠. 내가 영작을 할 줄 모르면 역시나 또 의미가 없다. 여기에서 잠깐 중간에 나와 있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제가 되게 많이 이제 앞으로 요 말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요 쉬운 말로 바꿔 쓰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요 다른 말로 바꿔 쓸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쓰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쓴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원래 문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해. 자 원래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이 문장을 변형하거든요. 어떻게 변형한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나는 그가 정직함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는 거야. 그럼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뭐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말이 바뀌었죠, 살짝. 자, 바뀐 게 뭐냐면요. 생각하다라는 말이 견해라는 명사로 바뀌었어요. 이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고요. 정직한, honest라는 형용사가 정직함이라는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됐어? 이렇게 말이 바뀌면서 구조도 약간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말을 바꿔서 쓰는 것. 이거를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요. 패러프레이징. 근데 요약에서는요, 이 패러프레이징이 거의 기본입니다. 기본. 무조건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절대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단어를 바꾸거나 품사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어휘력이 많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 이제 1학년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로 기억하는데 accept라는 단어는 전부 다 알고 있죠. 받아들이다. 근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할게요. 혹시 accept의 명사형 혹시 아세요? 명사형? 그렇게 많이들 썼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썼는데요. accept의 명사형은 acceptance예요. acceptance. 됐어? 근데 그 이제 요약형 문제를 쓰는데 아이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 다 알고 뭔가 수용이라는 말을 써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accept는 아는데 acceptance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려왔었어요. 작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 되면서 이렇게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제 틀린 이런 친구들이 많았죠. 요약형 서술형 문제는요 대부분 5에서 6점입니다. 100점. 근데 부분 점수는 안 주고 그냥 날려버렸어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친구가요. 그때 이제 이게 날라가갖고 점수가 몇 점 나왔냐면은 88점인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 서술형이 다 날라가고 5점 날라가서. 근데 1등급 컷이요 88.3이었어요. 1등급 컷이. 그러니까 0.3점 때문에 지금 1등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서술형만 맞았다면 1등급이었겠죠. 그렇죠?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고등부에서는. 심지어 제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3년 전쯤에 그 저동고 가르치던 친구가 있었어요. 거의 뭐 전교권에 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비슷했어요. 요약형 문제에서 틀린 거야, 얘가. 뭘 실수를 했는가? 이 어휘력 부분에서 실수를 했어요. 이제 파생어를 이제 잘 몰랐던 거야. 인티메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 뜻인지 알아요? 좀 어렵나? 네, 친밀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친밀한.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걸 명사형으로 썼어야 됐어요. 명사형. 그래서 얘가 뭐라고 썼냐면 인티메이션이라고 썼어요. 뭐 죄다 션이래 션. 근데 이 명사형이 intimacy거든요. intimacy. 이게 명사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못 썼어. 못 써서 이제 부분 점수를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91.7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1등급 컷이 91.8이었어요. 진짜 나도 너 진짜 왜 그러냐 하면서 시험지 갖고 왔을 때 0.1점 차이로 1등급 놓쳤어요. 0.1점 차이. 얼마나 아쉬워요.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아니 울진 않았어요. 울진 않았는데 됐다. 아니 근데 얼마나 아쉽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0.1점 차이로 막 날아가고.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이 어떤 학교를 제가 내신 대비를 하더라도 항상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요약형 사고입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좀 과감히 말하건데 내가 요약형 서술형을 마스터한다면요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고등부에서 진짜로.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요 이거에 갈린 거예요. 이거에 갈린 거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시험에서 가장 킬러 유형으로 출제되고 가장 어려운 문제로 학생들이 손꼽는 문제가 바로 이 요약형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는 출제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건 좀 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잘 들어봐. 이제 제가 전에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일을 했었어요. 예전에 좀 짧게긴 하지만. 근데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요. 시험 문제를 낼 때 애들은 어려워하는데 나는 내기 편한 거. 이게 최고예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근데 옛날에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어법이에요. 어법은 출제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어법 문제 하나 만드는데 정말 넉넉 잡아 5분?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겁나 어려워해요. 애들은 엄청 어려워해.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 유형이에요. 가성비가.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어법을 너무 잘하는 거야. 대부분 잘 풀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어법 문제가 진화된 방식이 개수 고르는 문제. 지금 여러분도 이제 최근에 풀었었죠. 어법상 어색한 거 몇 개냐 이런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약형 서술형입니다. 이 요약형 서술형은요 출제자 입장에선 굉장히 편해요. 제가 오늘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지난번처럼 퀴즈를 3문제 준비했거든요. 3개 다 요약형 서술형이에요. 미리 말하면 3개 다. 근데 이 3개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하지만 푸는 여러분 입장에선 무지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성비가 좋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안 낼 이유가 없는 거야. 내기는 편한데 애들은 잘 못 맞춰. 안 낼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갔을 때도 분명히 이 요약형 서술형은 대세일 거예요. 대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의고사 및 정시, 수능에서도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면 수능에서는 서술형이 안 나오지만 수능의 문제에서 대부분이 대입하기 필요한 문제들이 많고요. 대부분은 그 전체 내용을 내가 요약할 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약 70% 정도 돼요. 듣기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영어, 특히 고등 영어에서 내가 진짜 1등급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요. 요약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고등 영어에서 가장 좀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녀석이 바로 요약형이에요. 요약형. 자,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죠. 이제 요약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요약형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되게 좀 피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주제를 먼저 알아야죠. 그래 주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정리를 할 때는요 우리말로 작성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말로.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글의 주된 키워드라든가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 뭐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짧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와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주제에 대한.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보기에 나오기 때문에 주제어에 가까운 거를 이제 정답으로 고르는데요. 이거는 객관식의 경우입니다. 객관식. 서술형의 경우에는 직접 써야 되니까 예의가 좀 다르겠죠.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10번. 자 이렇게 이제 지문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려면은 글의 초반부를 읽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핵심이 되는 주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니까 첫 줄을 한번 읽어보자면 Crows are a remarkably clever family of birds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까마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까마귀가 clever하대요. 똑똑하대. 일단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왜 그들이 뭐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They are capable. 그들은 할 수 있대. Of solving. 해결할 수 있답니다. Many more complex problems.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답니다. Compare to 하면 뭐뭐와 비교해 봤을 때. 누구랑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새들. 뭐 예를 들면 닭. 닭과 같은 다른 새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복잡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까마귀가 겁나 똑똑하구나.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나왔습니다. 뭡니까? 까마귀는 똑똑하다. 자, 첫 번째 핵심 나왔죠. 자, 두 번째 이어서 읽어보자면 After hatching, 자, 부화하고 난 후에요. 그럼 부화하고 났다라는 거는 새끼일 때를 말하는 거겠죠. 새끼일 때. 닭이 주어로 나왔거든. 자, 잘 봐봐. 이 주어를 항상 잘 봐야 돼요. 지금 까마귀가 주어였죠. 앞에서는. 여기서 닭이 주어예요. 닭이 어떠냐면 peck busily for their own food much faster. 자, 훨씬 더 빠르게 자기 자신의 음식, 먹이에 대해서 아주 분주하게 먹이를 이렇게 쫀답니다. 이렇게 쫀대요. 뭐보다? 까마귀보다. 됐어? 그리고 그 까마귀는요, rely on the parent bird라고 나왔는데 그 부모 새, 어미 새에게 의존한대요. 됐어? 자, 그러면 지금 특징이 어떠냐면요, 새끼일 때 까마귀와 닭을 비교해봤을 때 까마귀가 닭보다 더 의존적이랍니다. 까마귀가 더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도 있었나? 초등학교 때 너무 옛날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 체육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체육 대회 날에 꼭 이제 정문과 후문 앞에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가판을 이렇게 깔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병아리를 팔거든요. 요새도 있냐 혹시? 초딩 때 가끔 있었어요. 체육대회. 햄스터를 팔아요 요새는? 그래? 그러니까 나 때는 무조건 병아리였거든요. 그래서 병아리가 막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한 마리 1,000원이에요. 그때 당시 가격으로. 그때 당시에 참고로 마을버스가 100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1,000원이면은 사실 엄청난 고가죠. 왜냐면 햄버거 세트가 3,000원 얼마였으니까. 그러니까 병아리 1,000원에 팔어. 그럼 이제 엄마한테 막 엄마 나 병아리 사주세요 이러면서. 네, 근데 병아리가 일주일을 못 갔죠. 아무튼간. 근데 이제 병아리 같은 거 이제 키워보거나 하시면 알겠지만요. 병아리 그냥 이렇게 모이 주면 지가 이러고 잘 먹어요. 지 혼자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떠냐? 그냥 지 스스로 먹이를 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까마귀는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번째 핵심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ever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에게 의존적이라고 하면은 자율성이 떨어지니까 좀 지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however가 나왔습니다. 자, however 그러나 as adults 그러니까 성인으로서니까 여기서 성체가 됐을 때겠죠. 다 자랐을 때. 자, 그럼 성체가 됐을 때 주어가 또 닭이거든요. 한번 봐봐. 닭은요 have very limited hunting skills예요. limited라는 표현이 나왔어. 아주 제한적인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안 좋은 말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는 닭이 더 이렇게 모이도 먼저 쪼고 이러는데 근데 오히려 잘하니까 사냥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whereas 반면에 자 주어가 이제 여기서 crows 나왔죠. 까마귀가 어떠냐? much more flexible 하대요. 훨씬 더 flexible. flexible이 혹시 뭘까요? 유연하다고요. 그러니까 유연하다라는 건 뭡니까? 유연하다라는 거는 내가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유연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먹이를 위한 사냥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하다. 자, 그 다음에 이 까마귀가 또 주어로 나왔죠. 또한 어떠냐면요, 훨씬 더 큰 그리고 더 복잡한 뇌를 가지게 된대요. 야, 더 크고 더 복잡한 뇌를 가진다는 건 까마귀가 더 지적이다, 지능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습니까? 까마귀가 더 의존적이에요. 새끼일 때는요. 근데 세 번째, 까마귀가 더 똑똑해진답니다. 언제? 성체가 됐을 때. 그럼 결국 지금 3번 내용은 1번 내용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그럼 까마귀가 똑똑하다는 말이 지금 벌써 반복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똑똑하다는 말, 이 clever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했는지 봐봐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확장해서 말했냐면 얘를 기반으로 해서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똑똑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 문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훨씬 더 유연하다라고도 표현했어요. 이 똑똑하다라는 말을.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더 크고 더 복잡한 뇌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있죠. 이게 다 뭐예요? 똑똑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이해돼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패러프레이징이에요. 패러프레이징. 문장을 바꿔 쓰는 겁니다. 단순히 똑똑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똑똑하다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하나, 둘, 세 개가 전부 다 뭐라고요? 다 똑똑하다의 표현이에요. 전부 다. 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면 보자면 There extended period between hatching and fly from the nest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between 부분을 잠깐 보면은 hatching은 부화한 거고 그리고 둥지로부터 비행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 자랐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결국 쉽게 말하면 뭡니까? 새끼인 기간부터 이제 성체가 되는 기간. 그래서 그 사이에 늘어난 기간이래요. 늘어난 기간, 연장된 기간이라고.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해칭이라는 거는 결국 다시 한번 말하자면 새끼인 기간을 말하는 거고 새끼인 기간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성체가 되기까지예요. 성체가 되고 나면 부모에게 의존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끼에서 성체가 되기까지의 기간이라는 건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럼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어떻다? extended 늘어나네요. 누가? 까마귀가.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지능을 발달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결론. 요약해서 결론을 말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결론을 대놓고 말해줬어요. 결국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의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능이 늘어난다. 됐어? 이게 지금 필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써봤는데요. 내용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까마귀가 어떻다? 지능이 높대요. 똑똑하대요. 왜? 그 부모 세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기니까. 됐어요? 이게 요약이에요. 그래서 요약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까마귀가 더 뭐하다고? 똑똑하다고요. 그럼 여기 똑똑하니 들어가야 돼. 우리 아래 보지 말고 그냥 해보자. 알겠죠? 더 똑똑하대. 누구보다? 닭보다요. 왜? 그 이유가 뭐야? 까마귀는 가지고 있어. 더 긴 어떤 기간을? 의존하는 기간을. 됐어요? 답이 딱 떨어지네요. 그럼 정답 몇 번밖에 안 될까? 1번밖에 안 되는 거. 됐어? 더 똑똑하대. dependency, 의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서 나왔던 핵심적인 건 뭡니까? 똑똑하다, 의존적이다, 똑똑하다, 의존 기간이 길수록 지능이 높다. 계속 이 얘기만 나왔죠. 그럼 결국 의존과 똑똑하다는 이 두 마디가 바로 키워드가 된 거고, 이 핵심, 얘네가 핵심이었잖아. 우리가 지금 글을 읽을 때. 그래서 빈칸에 뭐가 틀렸어? 딱 두 개가 빈칸으로 나왔잖아. 그죠? 이렇게 요약형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는요, 똑똑한이란 단어를 뭐라고 썼습니까? 본문에서 clever라는 단어로 썼거든요. clever.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intelligence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intelligence. 근데 intelligence를 절대 그대로 쓰지 않죠. 이렇게 바꿔서 냅니다. intelligent, 똑똑한 형용사로 바꿨죠. 자, 그리고 의존한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 rely on이라고 썼어요. 여기서는. 근데 시험에서는 dependency로 썼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낸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요약형 문제는요, 절대로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안 내요. 지금처럼 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이 똑똑한이라는 단어, 의존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겠죠. 본문에 없는 버전. 즉, 유의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겁니다. 유의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된다. 자, 하지만 객관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우리가 핵심을 잡고 그리고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를 먼저, 그러니까 보기를 보지 말고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쉽게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냐면은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이 요약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객관식으로도. 근데 객관식으로는 보통 한 문제, 많아야 두 문제 정도 나와. 근데 배점도 높은 편이야. 근데 애들이 잘 풀어요. 객관식은 되게 잘 풀어. 도가 텄어. 잘 풀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서술형이다. 서술형. 만약에 얘가 아예 없었다고 쳐봐요. 이게 긴 칸이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뚫려 있어. 여기까지. 그리고 비커즈 이하 이만큼 뚫려 있어.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걸 써봐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서술형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제가 푸는 과정은요. 사실 이렇게 상세하게 쓴 거는 객관식을 풀 때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객관식을 풀 때는. 왜냐면 이미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아 똑똑하구나, 뭔가 의존적이구나, 의존 기간이 길면 지능이 높아지구나,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쓸 필요는 없고요. 체크 정도만 해도 돼요. 체크 정도만 해도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약형 서술형으로 낸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요약형 서술형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이 요약문을 한글로 써보면 까마귀는 더 긴 의존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닭보다 더 똑똑하다. 이거죠. 지금 이거 한글로 쓴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다르게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똑같은 지문이잖아.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내냐면 이걸 한 번 더 패러프레이징해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쓰자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능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까마귀가 비교적 다른 새들보다 더 지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내가 더 길게 썼죠.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얘를 서술형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영작해봐라 이런다고. 이거 영작해봐라 이런다고. 어떻게 할까? 힌트 단어 몇 개 주겠죠. 비커즈 써라. 그리고 더비교급 써라. 왜냐면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보여요? 더비교급 활용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서술형에서는 구문 활용해서 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글을 읽었을 때는 글 자체는 뭐 그렇게 안 어려운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술형은 이걸 영작하라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시험지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럼 서술형은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가장 최근 시험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 서술형.
직접 이제 고등학교 시험지를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좀 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너네가 만약에 실전 상황이에요. 실전. 자, 방금 전에는 그냥 이제 대략적인 이제 큰 틀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실전 상황이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게 지금 내신이잖아, 내신. 그럼 내신이면은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가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야. 지금 시험 문제 풀고 앉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거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읽고 있으면은 이미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미 내용 파악이 완료됐다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 조건이 있고 여기 힌트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조건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 보기의 단어를 변형 없이 한 번씩 전부 다 써라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 적절히 순서 배열해라.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변형도 없고 추가도 없으니까. 그리고 문장 완성에 필요한 A, B 각각의 한 단어를 여기 나와 있네요. 본문에서 찾아서 추가하는데 이때는 형태를 변형하래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보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어가 나와 있잖아. 근데 이 여덟 단어에다가 플러스 한 단어를 추가해요. 근데 그 한 단어는 본문에서 찾아 쓰래요. 본문에서 여기서 찾아서 쓰래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랍니까? 키우시 형태를 변형할 것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여러분 고등부 가면 정말 많이 나오는 멘트인데요. 키우시 형태 변형이라는 말은요, 변형시키라는 소리예요. 무조건 변형시켜라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웬만하면 한 90%, 95% 확률로 변형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뭐가 빠져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겠는데 대부분은요 핵심어를 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주제어들이 있었죠. 주제어들. 방금 우리가 읽은 지문으로 따지자면은 뭐 이제 의존 그리고 똑똑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주제를 알아야 어떤 단어가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약문을 완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수순으로 가느냐? 자, 첫 번째,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요약형, 서술형, 해결 과정입니다. 자, 이거는 필기를 좀 해주세요. 워낙 중요했어요. 첫 번째, 글의 주제 파악은 돼야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일단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건 확인했죠? 아까 전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주어진 문장을 확인하세요. 주어진 문장을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특정 구문이 쓰인 게 아닐까? 특정 구문에 대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구문이 쓰인 게 아닙니까? 또는 일단 구조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구조파를 하는 거예요. 구조파. 일단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자, 무슨 말이냐? A를 볼게요. 보면은 단어가 두 개밖에 없어요. not이랑 when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구조를 먼저 잡아야 돼요. 구조를요. not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버전으로 따지면 이거 도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not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when이 나와 있어요. 그럼 when절이 나왔으니까 when절에 주어 동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됐어요? 접속사니까요. 일단 이 기본적인 틀을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보기에 단어를 확인하는데 이 보기 단어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동사부터예요. 동사부터. 됐어요? 이 순서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A번에 나와 있는 동사를 보자면요. 일단 tend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tend는 tend to 동사원형이 무조건 한 세트예요. tend to 동사원형.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 tend to 동사원형. 그럼 tend to 동사원형까지 있네. 됐어? 그래서 요렇게가 세트예요. 자, 일단 하나 찾았어. 자, 그리고 동사부터 찾아보고 아까 전에 위에서 특정 구문이 있다면 이 특정 구문과 짝지어지는 걸 찾아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not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라. 잘 봐봐. 여기 보여? 여기 보이지? 보이지? 됐어요? 아, 그럼 이거 구조를 다시 해봐야겠네. 그럼 이거 나동리 A 겉옷소